제가 3년 동안 유튜브 한다고 지랄함수로 한 달에 보통 4편 이상을 맹글었는데 전달에는 포도시 2편입니다. 맨날 깡깡하게 맘먹고 열심히 하겠담수로 허구한 날 술에 초가돼서 엎으라져 있거나 막걸리 퍼먹고 초랭이 방정을 떠서 씹은거리고 싸댕기거나 아니면 낚이질 함수로 질팍하게 퍼질러 안 거불어서 이참에는 그라고 됐습니다. 연려전 끼고 서방지라는 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초대가리 없는 꼬라지가 됐네요.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초대가리는 암탉이 알을 못 낳거나 뿌락대기가 씨가 없는 것처럼 생산력이 없다는 전라도 표준말입니다. 청제 강수희 선생님은 15살 때 사진 기술을 습득하셨고 처음 사용하던 카메라는 대시아라고 하셨는데 사진기 사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흥 동교가 세멘트로 깡깡하게 만들어지던 1930년 후반, 그러니까 선생님의 20대 초반 시절 보시는 사진이 대시아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라 만국기라고 지그들이 잼매놓은 종이떼기 중에는 나치 깃발도 있습니다. 장흥 동교는 조선 말기에는 신차나제만 대나무로 맹그라졌으나 작것이 큰 물짐은 썩으라져 갖고 떠날라 가버려서 여영 성가셨을 것입니다. 다리 건네 한때 신앙촌 전도관 자리 뽀창 옆에 있는 나루터 주막집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배로 사람을 일일이 실어 날랐답니다. (1930년) 후반 맹그라졌던 장흥동교는 1958년 국회의원이던 손석두씨의 선거 공약에 따라 확장됩니다. 멀리 벼락 맞고 자빠져본 억불산 소나무도 보이고 금성여객인지 장흥여객인지 저 궁굴어 다니던 버스를 타고 수문포 해수욕장에 가던 생각도 납니다. 다리 밑에서는 보림문화재 때 곧싸움과 강강수월래도 했고 동춘 서커스가 와서 공연도 했고 각종 규탄 집회 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앞장서서 소락대기 꽥꽥 지르면서 북계를 규탄하던 사람들은 시방 어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2부에서는 조금 고약해지겠지만 장흥 양반들이 잘 모르거나 자세히 모르는 소리를 좀 함수로 활성대였던 흥덕정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아까 참에 해창통이라고 했던 곳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유치통이라면 사진의 오른쪽으로 해서 농창을 지나 빈재를 넘어 유치로 가는 길을 말하고, 해창통은 1917년 억불산과 사자산 사이로 길을 맹글어 미륵댕이를 지나 당시 장흥 안양면의 면 소재지였던 해창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안양의 해창은 장평의 사창, 관산의 남창과 함께 장흥 3대 창고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거둔 농산물과 진상품을 배로 실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알뜰하게 빨아먹기 위해 도로를 개설합니다. 1950년대에는 더욱 크게 확장 공사를 했는데 마을마다 인력을 착출해서 구간을 배당시켰습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여기가 남문과 동문에 연결되는 성의 배락박이 남모양 기역자로 만나는 곳입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남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관역터를 지나 성의 동문과 만납니다. 방금 그 벚나무가 일제 강점기 때 심어진 벚나무인데 수명을 다 했네요. 이제는 몇 그루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이 있던 곳에는 아주 늠름한 고인돌이 있었는데 비석을 세운다고 수천 년 된 고인돌을 파내서 옆에 패대기 쳐놨네요. 제대로 된 발굴이나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방금 지나온 삼형제봉과 남산을 합쳐서 지금은 예양공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의 형태가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흥 읍성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쌓고 성벽의 내부와 취약한 곳을 돌로 보강한 토성입니다. 여기 성벽 왼쪽 아래는 제가 조주사 할아버지라 부르던 어르신이 관리하던 포도밭과 딸기밭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는 흥덕정의 관역터입니다. 관역은 관혁에서 온 말로 뚫을 관, 가죽혁을 써서 가죽을 띠래분다는 뜻입니다. 선비가 배워야 할 6가지 덕목, 육례 중 하나가 활쏘기인데 평시에는 집중력 등을 기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공자님 시대에는 가죽을 띠래부는 것에 못한 눈구녕들이 삘개져 있었나 봅니다. 사, 불주피, 위력, 부동과 고지도야. 그래서 공자님은 논어 8일편에서 활 쏠 때는 가죽 뚫는 걸 목표 삼지 않고 노역을 시킬 때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옛날의 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활 쏠 때는 관역을 뚫는 힘뿐만 아니라 집중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많은 덕목이 있는데 요새는 자발 없는 놈들이 가죽을 찌레부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나라에서 노역을 시킬 때도 각 사람들의 힘과 가진 기술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노역을 시켰는데 이것이 옛날의 제도였다고 합니다. 옛날은 주나라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공자님은 평생 권력을 추구했는데
멘토였던 주나라의 이상 정치를 당대에 실현시키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나라에서는 사람을 비례 묵을 때 막대 묵은 독재정권처럼 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 알로 내려가면 예양서원을 지나 자흥서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예양서원은 고려의 충신인 목은 이 세계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620년 세운 것으로 이색이란 분은 자흥 온도리에 있던 벽사역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668년에는 신잠과 김광온을 추가로 모셨고 연이어 남효원과 유호인을 모셨는데 건물은 1970년 복원되었습니다.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움켜쥐기 위해 저지른 계유정난은 사육신과 생육신을 맹급니다. 지금의 부산면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세 가문이 계유정난 이후 피난해서 살게 되는데 내안리 내동의 영광림씨, 후에 기동이 되는 덕동의 칠원윤씨, 그리고 호계리의 청주김씨입니다. 내동에 살게 되었던 설왕 김필 선생은 사인이라는 벼슬을 하다가 3, 4년 정도 자흥에 머무르는 동안 송암리에 초막을 짓고 은거합니다. 후에 후손들이 정자를 짓고 세조의 신하로 다시 들어가기 전 벼슬인 사인을 갖고 와 사인정이라 합니다. 설암 선생의 아들인 김괴는 호가 석정으로 남해리 석대 위에 초막을 짓고 석정이라고 부르며 지냈는데 이분의 아들이 애양서원의 위패가 모셔진 월봉 김광원입니다. 김괴님이나 아들인 월봉 선생도 사화의 희생양이 됩니다. 생육신 중 한 명인 추강 남효원은 타계하기 1년 전 독실보 독지정 자리에서 잠시 머물다 가면서 조대기라는 글을 남깁니다. 남효원의 5대조인 남재님은 이색 선생의 제자였으며 조선 1등 개국 공신으로 보상을 안 받으려고 숨어 살았으나 태조가 그를 찾아내서 이름 제를 하사하였고 1416년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후에 의령군에 봉해집니다. 추강 남효원의 스승이자 막여간 교우였던 김시습은 설암 김필선생과 한때 친분이 있었으며 추광선생 또한 5년 연상인 김괴님과 벼슬생활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남효원님이 애양서원에 봉안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려워서 대급박 깨질락 하는 고약한 소리를 씹은거리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흥덕정이네요.
일부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정재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 장흥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나라의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쓴 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박씨 후망자 불보, 귀이 망천자 불구. 쬐끔 베풀고 허벌나게 바라는 새끼는 한태기도 보답 못 받고, 묵고 살만 함께 천할 때를 잊어본 놈은 절대 오래 못 간다.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재 선생님은 후하게 베풀었으나 보답받지 못했고, 천함을 벗어났어도 천할 때를 절대 잊지 않았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5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